정말 안타까운 장면을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조금만 일찍 알았으면 샤워할 때 이 부위들만 챙겼어도 지금은 지팡이 없이 걸으실 수 있었을 텐데 하는 분들 말입니다. 저는 노년기 순환과 자립생활을 30년간 연구해온 정민우 박사입니다. 자녀 눈치를 보며 더 이상 걷기 힘들다고 속으로만 끙끙 앓는 어르신들을 볼 때마다 욕실 안에서 단 5분만 투자했어도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평생 씻으면서도 정작 중요한 부위는 그냥 지나치셨던 거죠. 그래서 오늘은 손쉽게 따라할 수 있는 샤워 루틴을 가슴 떨리는 마음으로 알려드리려 합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이 내용을 알아가시면 내일 아침부터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혹시 주변에 다리가 무겁다고 하시는 분, 밤에 자주 깨신다는 분, 손발이 차갑다고 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분들한테도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도 이런 변화가 필요한 분 떠오르시나요? 그 전에 잠깐만요.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분 중에 삼촌뻘 되시는 한 지인 71세 장호섭 님이 계세요. 늘 활발한 성격이셨는데 어느 날부터 다리가 무겁다며 잘 걷지 못하셨어요. 밤이면 다리가 저려서 잠을 설치고 아침엔 몸이 뻣뻣해 일어나려면 몇 번이나 숨을 고르셨죠? 저한테 전화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박사님, 나이 먹으니까 이런가 보다 했는데 요즘은 정말 힘들어요. 화장실 가는 것도 두렵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목소리에 힘이 하나도 없으셨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그분이 샤워할 때 5군데를 제대로 자극하지 않고 평생 비슷한 방식으로만 씻어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대부분 그냥 비누칠하고 헹구는 게 전부였던 거죠.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순환 포인트를 그냥 지나쳤던 겁니다. 제가 알려드린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꿨는데요. 한 달 뒤에 장호섭 님이 다시 전화 주셨어요.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계셨어요. 웃으며 시장도 다녀오셨고 밤에 4번씩 깨던 게 한두 번으로 줄었다고 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도 전보다 훨씬 가벼워졌다고요.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박사님, 이렇게 간단한 걸 왜 진작 몰랐을까요? 샤워할 때 몇 군데만 신경 썼을 뿐인데 몸이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 말씀 들을 때 제 마음도 정말 뭉클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5가지 포인트를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거든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순환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다른 어르신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순환이 무너지는 핵심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손바닥부터 말씀드릴게요. 손바닥은 우리 몸 전체의 스위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손바닥 한번 펴서 보세요. 이 작은 부위에 7,000개가 넘는 신경이 몰려 있다는 거 아세요? 장기와 신경과 혈류를 동시에 움직이는 아주 중요한 곳이거든요. 일본에서 장수 지역을 조사했는데요. 100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9명이 손바닥 자극 습관이 있었다고 밝혀졌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제가 만난 분 중에 72세 김도연 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늘 손발이 차갑고 소화가 불편하다고 하셨어요. 식사하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도 차고요. 그래서 제가 손바닥 관리법을 알려드렸죠. 샤워할 때 따뜻한 물을 30초 동안 손바닥에 직접 쏘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양손을 마주대고 30초간 마찰하시라고 했어요. 2주가 지나고 김도연 님이 전화 주셨어요. 손이 따뜻해지니까 속도 편해지더래요. 아침에 일어나면 손발이 차가워서 한참 있어야 했는데 이젠 그런 게 없어졌다고요. 여러분도 샤워할 때 손바닥에 따뜻한 물 30초, 그 다음 마찰 30초만 해보세요. 다만 너무 세게 비비면 피부가 자극되니까 부드럽게 하셔야 합니다.
지금 손바닥을 만져보세요. 따뜻한가요? 차가운가요?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차갑다면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세요. 그 다음은 오금입니다. 오금이 어딘지 아시죠? 무릎 뒤쪽을 말하는 거예요. 이 부위를 하체의 하수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리 부종이랑 피로가 몰리는 림프의 중심이거든요. 나이 들면 다리가 무겁고 붓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사실 오금만 제대로 관리해도 많이 달라집니다. 독일 연구팀이 실험을 했는데요. 오금을 1분만 자극했을 때 림프 순환 속도가 2배나 증가했다고 발표했어요. 2배예요. 2배. 68세 정우성님은 무릎 뒤가 돌처럼 굳어 있었어요. 만져보면 차갑고 단단하고요. 다리가 무거워서 계단 오르기가 정말 힘들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3주 동안 꾸준히 오금을 자극하니까 부종이 절반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계단도 전보다 훨씬 가볍게 오르시고요. 여러분도 따뜻한 물을 30초 쏘이고 손가락으로 원을 그리며 부드럽게 마사지해 보세요. 이때 아픈 느낌이 들 정도로 세게 누르지는 마시고요. 살살 풀어주듯이 하시면 됩니다. 지금 무릎 뒤쪽 한번 만져보세요. 차갑게 굳어 있지 않나요? 만져보시면 아실 거예요. 딱딱하고 차갑다면 꼭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세 번째는 사타구니입니다. 사타구니를 피가 지나가는 고속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혈관과 주요 림프절이 지나가는 구간이거든요. 여기가 막히면 하체 전체 순환이 무너지는 겁니다. 미국에서 연구를 했는데요. 사타구니 순환이 활발한 사람의 면역 수치가 현저히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순환이 잘 되면 면역력도 올라가는 거죠. 73세 김철수님은 밤마다 4번씩 깨시던 분이에요. 화장실도 가시고 다리도 저리고 해서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죠. 그런데 사타구니를 따뜻하게 자극한 뒤에 한 번만 깨실 정도로 개선됐어요. 본인도 깜짝 놀라셨죠? 물을 30초 쏘이시고요. 엄지로 가볍게 눌러주세요. 그 다음 배에서 아래로 쓸어내리듯이 하시면 됩니다. 통증이 느껴질 정도로 누르면 근육이 긴장하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사타구니는 지금 따뜻한가요? 차갑나요? 한번 만져보세요. 차갑다면 순환이 안 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네 번째는 목덜미입니다. 목덜미는 뇌로 가는 입구예요. 여러분, 머리가 멍하고 기억이 잘 안 날 때 있으시죠? 그게 다 목덜미 때문일 수 있어요. 목덜미가 굳으면 뇌로 가는 혈류가 즉시 떨어져서 기억력이나 집중력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스탠퍼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목덜미 긴장으로 뇌혈류가 최대 37%나 감소한다고 했어요. 거의 40%예요. 70세 이정우님은 머리가 멍해서 신문 읽기조차 어려우셨어요. 글자를 봐도 무슨 내용인지 머릿속에 안 들어온다고 하셨죠. 그런데 목덜미를 한 달 동안 꾸준히 관리하니까 글씨가 또렷하게 들어온다고 하셨습니다. 신문도 다시 읽으시고 손자 이름도 헷갈리지 않으신대요. 따뜻한 물을 1분 쏘이시고요.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이 마사지하세요. 1분이면 충분합니다. 다만 너무 뜨거운 물을 오래 쏘지는 마세요. 피부가 약하신 분들은 화상 입을 수 있거든요. 목덜미가 지금 얼마나 뻣뻣한지 직접 만져보세요.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뇌로 가는 길이 막혀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명치입니다. 명치는 몸과 마음의 중심이에요. 이 부위는 자율신경과 감정이 가장 크게 반응하는 곳이거든요. 스트레스 받거나 불안하면 명치가 답답하잖아요. 그게 다 여기가 중심이기 때문이에요. 영국 연구팀이 실험을 했는데요. 명치 마사지를 하고 나니까 수면 질이 크게 개선됐다고 발표했어요. 68세 조영희님은 30년간 수면제 없이는 잠들지 못하셨어요. 그런데 명치를 풀어주자 2주 만에 약 없이 주무셨습니다. 본인도 믿기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시계 방향으로 마사지를 1분 하시고요. 깊은 호흡을 1분 해보세요. 코로 숨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시면서요. 누르면 통증이 심하면 천천히 압을 줄이면서 하셔야 합니다. 명치를 눌렀을 때 단단하게 굳어 있지는 않나요? 확인해 보세요. 굳어 있다면 스트레스가 쌓여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이 5부위를 일상에서 어떻게 더 쉽게 실천할지 확장해서 설명드릴게요. 샤워 시작과 끝의 온도 활용법부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샤워할 때 물 온도 신경 쓰시나요?
처음엔 따뜻한 물로 자극하고 끝에는 미온수로 마무리하면 혈관이 안정되거든요. 따뜻한 물로 혈관을 열어주고 미온수로 마무리하면 혈관이 탄력적으로 수축하면서 안정됩니다. 찬물로 갑자기 바꾸면 어지럼증이 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해요. 특히 고혈압 있으신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따뜻한 물로 1분 자극하시고요. 미온수로 10초 정도만 마무리해 보세요. 너무 길게 하실 필요 없어요. 10초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샤워 온도를 어떻게 조절하고 계신가요? 오늘부터 한번 바꿔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아침보다 밤에 하시면 효과가 더 큽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밤 시간이 자율신경이 이완되기 좋은 시간이거든요. 우리 몸이 쉬려고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이때 순환 자극을 해주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너무 늦은 시간엔 자극을 세게 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잠들기 1시간 전이 딱 좋습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 샤워하면서 5포인트를 자극해 보세요. 그럼 몸이 편안하게 이완되면서 잠들기 쉬워집니다. 여러분은 주로 언제 샤워하시나요? 아침에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가능하면 저녁으로 바꿔보시길 권합니다. 저녁 샤워가 순환에는 훨씬 좋거든요. 물을 쓰기 어려운 날도 있으시죠? 몸이 안 좋거나 날씨가 추울 때요. 그럴 때는 건조할 때도 할 수 있는 드라이 루틴이 있습니다. 물을 쓰지 않고도 순환을 살릴 수 있어요. 손 마사지와 명치 호흡만으로도 충분히 순환이 살아나거든요. 피부 건조하실 때 강한 마찰은 피하셔야 하고요. 손바닥 문지르기를 30초 하시고 명치 호흡을 1분 해보세요. 침대에 누워서도 할 수 있어요. 간단하죠? 오늘은 어떤 방식이 가장 따라하기 쉬우실까요? 본인에게 맞는 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매일 샤워할 필요도 없어요. 격일로 하셔도 되고요. 드라이 루틴과 섞어서 하셔도 됩니다. 걷기와 함께 하면 효과가 더욱 커집니다. 샤워 후에 순환이 열린 상태에서 가벼운 걷기를 하면 혈류 유지 시간이 길어지거든요. 샤워로 길을 열어주고 걷기로 그 길을 더 넓히는 거예요. 샤워 직후 무리한 운동은 피하셔야 하고요. 샤워 후 집안에서 3분만 천천히 걸어보세요. 거실 한 바퀴 돌고요. 복도 왔다 갔다 하시고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지금 바로 3분 걸어볼 마음 준비되셨나요? 오늘 저녁 샤워하시고 한번 해보세요. 몸이 정말 가벼워지는 게 느껴질 거예요. 꾸준히 했을 때 나타나는 변화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언제쯤 효과가 나타날까 궁금하시죠? 보통 1주 뒤엔 몸이 따뜻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손발 차가운 게 좀 나아지고요. 3주가 지나면 수면이나 부종이나 기억력이 달라지거든요. 밤에 깨는 횟수가 줄고요. 다리 부종이 빠지고요. 머리가 맑아집니다. 중간에 효과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멈추지 마세요. 1주에서 3주 사이에 정체기가 올 수 있어요. 그때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계속하시면 분명히 달라져요. 일정의 샤워 루틴 5분이라고 표시해 두시고요. 매일 체크해 보시길 권합니다. 달력에 동그라미 치시는 것도 좋아요. 여러분은 며칠부터 시작해 보실 계획인가요?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자극 강도를 조절하는 법도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세게 하시면 안 돼요. 처음엔 가볍게 시작해서 점차 압력을 높여가는 게 안전하거든요. 통증이 느껴지면 바로 힘을 빼셔야 해요. 자극이 약해도 꾸준히 하면 효과가 나타납니다. 세게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본인의 몸 상태에 맞춰서 강도를 조절해 보세요. 오늘 한번 시도해 보시겠어요? 첫 시작이 제일 중요합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나머지도 잘 끼워지는 법이에요. 샤워 시간을 늘리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사실 시간을 더 쓸 필요가 없어요. 기존에 씻던 순서에 5포인트만 추가하면 되거든요. 머리 감으시면서 목덜미 하시고요. 몸 씻으시면서 사타구니랑 오금 하시고요. 마지막에 손바닥이랑 명치 하시면 돼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미루지 마세요. 하루 5분이면 충분합니다. 5분이요? 커피 한 잔 마시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하루 일정 중 어느 시간에 넣으시겠어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획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가족과 함께 하면 더 좋습니다. 혼자 하시면 외롭고 지루하실 수 있잖아요. 서로 자극 부위를 확인해주고 격려하면 지속하기 쉬워지거든요.
배우자분이랑 같이 하시면 서로 힘이 됩니다. 혼자 하기 힘들다면 배우자나 자녀에게 알려주세요. 함께 건강해지는 기쁨을 나눠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저녁에 가족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우리 이것 좀 같이 해보자고요. 작은 대화가 큰 변화의 시작입니다. 이제 전체 내용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평생 씻으면서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던 5가지 순환 포인트를 살펴봤습니다. 손바닥은 7,000개 신경이 모인 몸의 스위치였고, 오금은 림프가 몰리는 하체의 하수구였어요. 사타구니는 큰 혈관과 림프절이 지나는 고속도로였고, 목덜미는 뇌로 가는 혈류의 입구였습니다. 명치는 자율신경과 감정이 반응하는 몸과 마음의 중심이었죠. 정말 중요한 부위들인데 우리는 그냥 지나쳤던 거예요. 이제라도 아셨으니 다행입니다. 잘못된 상식이 뭐였을까요? 그저 몸을 깨끗이 씻으면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비누 칠하고 헹구면 끝이라고 생각했죠. 올바른 관리는 뭘까요? 따뜻한 자극으로 몸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었어요. 순환의 포인트를 정확히 자극해서 막힌 길을 뚫어주는 거예요. 이 차이가 정말 큽니다. 관리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정말 심각합니다. 다리 부종이 점점 심해지고 손발이 차가워집니다. 처음엔 조금 붓는가 싶더니 나중엔 양말 자국이 발목에 깊게 패이고요. 손은 늘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밤에 자주 깨고 아침엔 몸이 뻣뻣해져요. 화장실 가려고 밤에 2-3번 깨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픕니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머리가 멍해집니다. 어제 뭐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고요. 손자 이름도 헷갈립니다.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답답해지죠. 밥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고요. 트림도 자주 나옵니다. 결국 지팡이 없이는 걷기 힘들어지고 자녀 눈치를 보게 됩니다. 혼자 걷기가 두렵고요. 자녀한테 짐이 되는 것 같아서 말도 못 꺼냅니다. 이런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찾아와요. 한번 무너지면 회복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 너무 많이 봤어요. 반대로 올바른 루틴을 꾸준히 해주시면 어떨까요?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걸음이 가벼워지고 계단도 쉽게 오르게 됩니다. 다리가 깃털처럼 가벼워지고요. 계단 2-3층은 거뜬합니다. 손발이 따뜻해지고 몸이 한결 부드러워져요. 아침에 일어나면 손이 따뜻하고요. 몸이 유연해져서 허리 숙이는 것도 편합니다. 머리가 맑아지고 신문을 읽어도 글씨가 또렷하게 들어옵니다. 기억력이 돌아오고요. 머릿속이 안개가 걷힌 것처럼 맑아집니다. 밤잠이 깊어지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요. 화장실 한 번만 가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상쾌합니다. 소화가 잘 되고 속이 편해집니다. 밥맛도 돌아오고요. 식사 후에 속이 편안합니다. 이런 변화를 직접 느끼게 되는 거죠. 3주만 꾸준히 하셔도 몸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박사님, 왜 진작 알려주지 않았냐고요. 샤워할 때 이렇게 간단한 걸 몰랐다니 정말 후회스럽다고 하세요. 평생 그냥 씻기만 했는데 이렇게 중요한 부위가 있었다니 믿기지 않는다고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아셨으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늦은 게 절대 아니에요. 지금이 가장 빠른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71세 장호섭님처럼 한 달 뒤엔 웃으며 시장을 다녀오실 수 있어요. 72세 김도연님처럼 2주 뒤엔 속이 편해질 수 있습니다. 68세 조영희님처럼 약 없이 주무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저녁 샤워할 때 손바닥부터 30초만 따뜻하게 갈아 넣듯 씻어보세요. 따뜻한 물을 쏟아붓듯이 쏘이시고요. 양손을 마주 대고 30초간 마찰해 보시는 겁니다. 이것만 해도 몸이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손바닥에서 시작된 자극이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손끝이 따뜻해지고요. 몸 전체가 훈훈해집니다. 오늘 저녁 샤워 때 꼭 해보세요. 내일 아침 일어났을 때 달라진 걸 느끼실 겁니다. 정말이에요. 저를 믿고 한번 해보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5가지를 하루 일정에 자연스럽게 넣는 법을 더 깊게 나눠보겠습니다. 아침 루틴에 어떻게 넣을지, 저녁 루틴에 어떻게 활용할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아침 식사 전에 하는 법, 저녁 식사 후에 하는 법 다 알려드립니다. 시간이 없는 분들을 위한 3분 버전도 준비했어요.
정말 바쁘신 분들도 할 수 있도록요. 가족과 함께하는 방법도 소개해 드릴 거예요. 배우자분이랑 서로 도와가며 하는 법도요. 다음 영상도 꼭 봐주시길 바랍니다.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은 오늘부터 어떤 부위부터 실천해 보시겠나요? 손바닥인가요? 오금인가요? 사타구니인가요? 목덜미인가요? 명치인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다짐이 다른 분들께도 큰 용기가 됩니다. 다른 어르신들도 여러분 댓글 보고 힘을 얻으실 거예요. 함께 건강해집시다. 우리 모두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요. 감사합니다.